공포 라디오 마녀 지. 엄마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유치원 사무실 전화기를 붙잡은 채 같은 번호를 벌써 10번째 누르는 중이다. 난 문틈으로 그런 엄마를 지켜보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직도 안 받아요? 내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한번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다. 그때였다. 여보세요? 지아 어머님이세요? 저 해맑음 유치원 원장입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대화를 들었다. 네? 지아가 아직이요? 아니, 오늘 현장학습 가셨었잖아요. 할머님이랑 같이. 네? 현장학습인 거 모르셨다고요? 엄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럼 지금 집에 할머님만 계신다고요? 그럼 지아는... 아니요. 오늘 아침에 할머님이랑 현장학습을 갔었는데 엄마가 나를 돌아보며 입모양으로 112, 119를 외쳤다. 난 재빨리 휴대폰을 꺼내 신고했다. 네, 여기 해맑은 유치원입니다. 4살 여자아이가 실종됐어요. 오늘 오전에 할머니랑 현장학습 갔는데 점심때부터 안 보여서. 네, 바로 가겠습니다. 나는 차키를 집어들었다. 엄마와 함께 주차장으로 뛰어나가며 엄마가 말했다. 빨리 가자, 지안의 집으로. 차에 타자마자 엄마는 안전벨트도 제대로 매지 못한 채 계속 중얼거렸다. 그 할머니, 내가 알아봤어야 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난 운전대를 잡으며 물었다. 엄만 한숨을 내쉬었다. 지아 있잖아. 너 어릴 때랑 정말 닮았다니까.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4살인데 벌써 한글도 읽어. 신호등에 걸려 잠시 멈춘 사이 엄마가 계속 말을 이었다. 그런데 그 지아 할머니 아이를 너무 심하게 대해. 작은 실수에도 손찌검하고 소리 지르고. 한 번은... 엄마가 말을 멈췄다. 한 번은요? 일주일 전쯤이었나? 유치원 앞 큰 도로 있잖니. 거기 중앙선 한가운데 지아가 멀뚱히 혼자 서 있는 거야. 네? 4살짜리 애가요? 나 그걸 보자마자 미친 듯이 뛰어가서 애를 안고 왔지. 차들이 막 경적이 울리고. 그때를 생각하면 난 소름이 돋았다. 엄마가 계속 말했다. 근데 인도에 할머니가 버젓이 서 계신 거야. 내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니까 엄마가 말을 잠시 멈추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갑자기 눈이 풀리면서 어머, 우리 치아 거기 있었냐? 아이고, 내가 또 깜빡했네. 이러는 거야. 마치 치매 걸린 사람처럼. 근데 그전까진 멀쩡했거든. 지아한테 갑자기 너희 뭐 하는 거야? 죽고 싶어? 이러면서 애 팔을 그냥 확 잡아 끌더니 그때 뭔가 이상했어. 그 할머니 눈빛이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찜찜했어. 진짜 치매라면 그것도 또 함부로 말하기도 그렇고
우리가 지안의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이미 경찰차 2대가 와 있었다. 엄마와 나는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탔다. 경찰서는 이미 아수라장이었다. 지아 할머니는 의자에 앉아 멍한 표정으로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아 엄마는 울면서 할머니를 붙잡고 흔들었다. 어머니, 우리 지아가 어디 있어요? 어디다 두고 오신 거예요? 할머니는 침을 흘리며 알아듣지 못할 말을 중얼거렸다. 산에 나무가 많아서 아이고. 지아 아빠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엄마, 정신 차려요. 지아가 어딨냐고. 경찰이 제지했다. 진정하세요. 지금 수색대가 산을 뒤지고 있습니다. 곧 찾을 거예요. 엄마가 경찰에게 다가갔다. 제가 그동안 본 게 있어요. 지아 할머니가 평소에도 아이를 좀 심하게 대했고, 일주일 전에는 도로 한복판에 아이를 세워두기도 하고. 경찰이 메모를 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였다. 무전기에서 소리가 들렸다. 아이 발견. 산 중턱 바위 근처에서 발견했습니다. 의식 있고 큰 부상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지아 엄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어버렸다. 1시간 뒤, 지아가 모포를 두르고 경찰서로 왔다. 온몸이 흙투성이에 얼굴은 눈물 자국으로 범벅이었지만 다행히 큰 상처는 없었다. 여자 경찰이 지아를 따뜻하게 안으며 물었다. 지아야, 무서웠지? 할머니랑은 어떻게 산에 간 거야? 지아는 더듬더듬하지만 똑똑하고 또렷하게 대답했다. 할머니가 보물찾기 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할머니랑 같이 계속 산속으로 갔어요. 그래서? 바위 있는 곳에서 할머니가 여기서 기다리면 엄마가 온다 라고 했어요. 제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 엄마가 못 찾는다고 꼭 여기 있으라고 했어요. 모두가 숨을 죽였다. 지아가 계속 말했다. 너무 배고프고 춥고 그래도 기다렸어요. 할머니가 꼭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지아 아빠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했다. 그가 할머니에게 다가갔다. 이 미친 노인네가 애를 왜? 할머니는 여전히 멍한 표정으로 아이고 기억이 치매인가 하고 중얼거렸다. 경찰이 할머니를 취조실로 데려갔다. 한참 뒤 경찰이 나와서 말했다. 할머니가 계속 치매 증세를 보이십니다. 정밀 검사를 받아보셔야. 그때였다. 여경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아 아빠가 폭발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치매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 엄마가 치매면 내가 내 손에
엄마, 연기 그만해. 진짜 감옥으로 쳐 넣어줘? 할머니를 흔들며 지아 아빠가 소리쳤다. 경찰이 말렸지만 지아 아빠는 멈추지 않았다. 그 무당이지. 그 무당 만나러 다니는 거 내가 다 알아. 그 미친 무당이 또 아들 낳게 해준다고 사기치는 그 무당. 순간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흐릿했던 초점이 또렷해지더니 입꼬리가 실룩 올라갔다. 그래, 그 무당이 그랬어. 지금 저기 집애가 없어져야 고추가 생긴다고. 취조실이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할머니가 비웃듯 말을 이었다. 4년이다, 4년. 손녀 하나 봤는데 개집애라니. 우리 집안 대를 이을 아들이 필요한데. 지아 엄마가 비명을 질렀다. 아니 그럼 어머니가. 그래, 내가 토로에도 일부러 좀 세워뒀다. 그땐 운이 없어서 살았지만 이번엔 확실하게 하려고 내가 산에 짝. 지아 아빠의 손바닥이 할머니의 뺨을 때렸다. 할머니는 뺨을 감싸주며 아들을 노려봤다. 네가 감히 애미를? 애미? 애미가 손녀를 죽이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벌떡 일어나더니 경찰서 바닥에 드러누웠다. 아이고 죽겠네. 아들이 애미를 때리네. 다 죽여라. 나도 죽고 너도 죽고. 경찰들이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다. 할머니는 침을 튀기며 소리쳤다. 그래, 이번엔 진짜 죽을 줄 알았어. 산속에 며칠 있으면 죽을 줄 알았는데 아니 왜 이렇게 빨리 찾은 거야. 제발. 엄마가 내 손을 꽉 잡으며 중얼거렸다. 저게 인간인 거야? 나도 그랬다. 4살짜리 손녀를 죽이려 한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정말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다. 경찰이 할머니에게 수갑을 채웠다. 할머니는 끝까지 악을 썼다. 아들 하나 보게 해주려고 그런 건데 그게 뭐가 나쁘냐? 기집애는 남의 집 줄 거잖아. 지아는 엄마 품에 안겨 있었다. 영특한 그 아이는 할머니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 무서워. 그 한마디에 지아 엄마가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와 나는 경찰서를 나섰다. 가을바람이 더 차갑게 느껴졌다. 엄마가 말했다. 10년 넘게 유치원을 했지만 정말 이런 일은 처음이구나. 난 엄마의 어깨를 감쌌다. 엄마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엄마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내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는데. 그 도로 사건 때도 그렇고, 아니 더 전부터. 우리는 말없이 차로 걸어갔다. 뒤에서 지아의 울음소리, 그리고 지아 아빠의 울음소리, 지아 엄마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살아있어서 정말 다행이었다. 그날 이후 엄마는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더 세심하게 살폈다. 지아 할머니는
아동학대 미수와 유기치사 미수로 구속됐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재판에서 밝혀진 사실이었다. 그 무당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여러 가정을 파탄했던 사기꾼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아 할머니는 처음부터 끝까지 멀쩡한 정신으로 모든 걸 계획했던 것이다. 치매 연기까지 해가면서. 사람이 정말 사람일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도 읽는 내내 정말 소름이 돋았는데요. 지아와 원장님 그리고 사연자분은 가끔씩 연락을 한다고 합니다. 지아는 이제 벌써 중학생이 되었고요. 때로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내에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곤 하는 것 같아요. 특히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해서 외부인들이 왈가왈부하기도 쉽지 않은 일들이었고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더욱 우리 주변을 살피면서 애정과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 맞이였습니다.